자, 여러분, 문제집 212페이지 표입니다. 포인트 40번이요. 양도특세 특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글은 좀 짧은 타임으로 해서 좀 갈게요. 이따가 맨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 중요 지문 정리라고 해서 자료 받으신 거 있죠? 그래서 진도 전범위로 중요 지문을 계속 제가 지문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부터 조세 총론, 양도세까지 해가지고 전범위로 지문을 넣는데, 다만 고주에 강의하는 내용은 이제 좀 더 지문을 많이 하고, 또 아직 강의하지 않는 부분들은 이제 지문 몇 개씩을 계속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9월 달 되면 동형 모의고사 과정 들어가면 전범위로 시험을 계속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미리 전범위로 이렇게 훈련하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전범위로 지문을 계속 중요 지문들을 시험에서 중요한 지문들, 그래서 엄선한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제가 출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문들을 계속 이렇게 중요 지문 정리로 넣을 거예요. 근데 OX로 넣지 않고 이것은 그냥 제가 옳은 지문인데, 다만 이제 포인트가 어딘지를 제가 보혈도 표시하고 밑줄 해가지고 중요한 부분들을 표시를 해서 어떤 부분이 핵심인지를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 지문 정리를 통해서 전범위로 이렇게 공부를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핵심 포인트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연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맨 마지막 시간에 오늘 배운 걸 복습 겸해서 또 다른 부분들도 한번 또 이렇게 사고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맨 마지막 시간에 PPT로 이걸 이제 다시 저랑 같이 읽어드리면서 제가 해설을 드릴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시간까지 가져야 되기 때문에 데이타임으로 세타임은 진도 나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타임으로 짧게 갈게요. 2시 이전에는 끝납니다. 자, 어떻든 간에 그게 중요하고 자, 원래는 뭐 1시 한 15분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중요 지문 정리 같은 거 이렇게 놓고, 하여튼 세법은 제가 얘기하지만 다른 시간에 공부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여기 왔을 때 그냥 공부를 막 시켜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복습도 막 시키고 막 계속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공부 잘 안 하는 사람들 세법을 다른 과목 막 마음 가가지고 여기 왔을 때 막 공부를 시켜서 보내야 돼요. 자, 좀 따로 복습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시고요. 자, 체크를 잘 하시고, 그리고 광고 또 한번 드리면, 비교도의 특강은 7월 12일하고 26일 일요일 날 2번 걸쳐서 하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한 5시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두 번 나눠서 그래서 하는데, 종로에서는 8월 9일인가 그때 한 번에 하루에 그냥 축축 훑어서 끝나고, 여기는 좀 더 자세히 해가지고 2주에 걸쳐서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비교도의 특강은 이론을 제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하는 그런 강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론을 다 배운 것을 갖다가 헷갈리니까 헷갈리는 것들을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한눈에 보면서 이렇게 딱딱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과세표준 그러면 과세표준을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쫙 한 번에 정리를 하고, 세율 그러면 세율을 헷갈리잖아요, 막. 그래서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세율을 한 번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다가구주택, 공동소주택 막 이런 것들이 등등 여러 내용들이 헷갈리잖아요, 세목별 속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에 또 정리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암기하고 정리하고 암기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강 수강생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저랑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하는 것이 더 몰입도가 좋고 또 그렇게 한번 끝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인강으로 하려고 하면 그게 또 뭐 늘어지고 막 그러고 하다 보면 오히려 쫙 집중해서 한 번에 축착 머릿속에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인강으로 하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멀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현장에 오셔서 2주 동안 그래도 그나마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세법을 미리미리 이론을 끝내놓고 동형 모의고사 과정을 맞이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실력 향상에 좋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한 번에 쫙 보고 한 과목을 끝내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수강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래 그래서 필수적으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이제 말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총정리 특강이 있어요. 그때 그거는 뭐 OX 가로넣기 2개 중에 고르기 뭐 오지선 다 막 짬뽕돼 있어요, 세법은. 그래가지고 역시 그거를 이제 또 합니다. 그래서 그거로 마지막 딱 총정리하고 이론을 한 40몇 페이지 될 건데, 그걸 딱 보고
그 다음에 동형모의고사 들어가면 세법은 이제 구멍만 메우면 되고, 공부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보시면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식으로 세법은 9, 10월 달에 마무리를 할 때 세법은 부담을 다른 과목에 부담 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비교도의 특강, 그 다음에 총정리 베스트 오브 베스트 쪽지게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수강하시면은 9, 10월 달에 훨씬 더 시간 세이브하고 다른 과목 공부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마무리가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꼭 수강하시길 당부드리고요. 필수적으로 좀 하는 거예요. 근데 무료로 해가지고 필수적으로 해서 무료로 했으면 좋겠는데, 무료로 해도요, 그러니까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유료로 하나 무료로 하나. 그래서 돈을 좀 내야지, 돈이 아까워서라도 그냥 책임감을 갖고 막 나오고 막 공부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또 저의 또 비교도의 특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의 그 굉장히 노하우가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료로 하기엔 너무 아깝고 그래가지고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또 그런 또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수강하실 당부드리고요. 꼭 필수적으로. 자, 212페이지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 1번 문제는 4번 지문만 한번 보겠습니다. 고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합산하여 계산한다. 이제 이런 지문을 보면 어디가 포인트인지 딱 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자, 들어옵니까 여러분들? 자, 합산하여 계산한다. 땡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구분해서.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구분하여. 그래서 합산하여 틀렸습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종합 문제인데요. 소득세법상 소득세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이요. 비고자가 국외에 소지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세문은 없다. 비고자가요, 국외에 소지하는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마돈나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토지 팔았는데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비고자는 우리나라 국내 소득만 납세무 있지 국외 소득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미등기로 양도하는 자산의 경우에 소득세법상의 비과세는 받을 수 없지만 조세 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다는데, 우리 다음에 이제 또 배울 공부할 건데, 업계약서 쓰거나 다운계약서 쓰거나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지 거래가액을 다르게 적어요. 자,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썼죠? 허위계약서 작성했을 때하고 미등기 양도했을 때는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규정뿐만 아니라 조세 특례제한법상의 감면도 둘 다 어떻게 한다? 배제합니다. 안 해줍니다.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은 틀렸습니다. 둘 다 배제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2번, 자, 요거 정답입니다. 3번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4번 동일 연도에 부동산을 여러 번 양도했으면 양도자 소득을 양도자별로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인세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산 과세하고. 5번입니다. 고자가 주소 고소를 국외로 이전해서 비고자가 될 때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출국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전날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2번 정답이고, 213페이지 포인트 41번 양도세 과대상 여러분들 별표 3개 하시고 보겠습니다. 3번 문제부터 보시니까요. 과세상 올해 나오기를 바라면서요. 소득세법상 고자의 양도소득세 과세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단 양도자산은 국내 자산이고요. 28회 때 기출 문제입니다. 1번이요. 무상 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과세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세 양도는 반드시 사실상 유상 이전이요.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3번 사업용 건물과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죠.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함께 이런 것과 양도할 때 영업권만 대상입니다.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이고요. 3번 맞고, 4번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 그 주식이요. 자,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이죠. 제 친구 얘기 드렸고, 자, 이런 주식은 양도세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 5번입니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다 그랬는데, 자, 이렇게 쉽게 나왔잖아요. 문제 28회 때. 자,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보다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다. 자, 그래서 5번 정답이고, 14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소득세법상의 14번이 아니라 4번이요. 죄송합니다. 말이 헛나가네. 4번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로 발생한 소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요.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사채처럼 이 권리를 갖고 있으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상이 되죠. 2번 외국 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 올해 2020년 신설된 거죠. 그래서 대상이 됩니다. 이런 주식도. 3번이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하는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른 이축할 수 있는 권리 양도로 발생한 소득. 대상이죠. 이축권 반드시 뭐랑 함께 양도해야 돼? 꼭 지문 확인해. 이축권만 보지 말고 부동산과 함께 양도한다고 하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지문에 나오면 부동산과 함께 양도해야지 부동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면 아닙니다. 4번입니다.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영업권의 단독 양도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 자, 영업권 반드시 뭐랑 함께요? 사업에 상한 자산과 함께 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이 이익도 자, 대상이 되는데, 자, 그래서 단독 양도했으니까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업권은 사업에 상한 자산과 함께 양도해야 됩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시설물을 또 나왔네.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 회원권적 성격이 들은 이런 주식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4번 정답이고요. 5번 문제 또 별표시합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기억번에 보니까요. 자, 대상이 되면 O 아니면 X를 빨리빨리 외칩니다. 이제 다 했으니까요. 등기되지 아니한 지상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 O,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O. 니은번 소액주주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O, X요. 자,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엔드가 아니라 또는 장외 거래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소액주주가 양도했고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했으니까 여러분들 주식 거래할 때 양도세 안 내죠? 대상이 아닙니다. 디귿번이요. 상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 당구장 운영하는 임차인이 시설을 권리금 받고 다른 임차인한테 넘길 때 이런 것은 뭐다?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이 아닙니다. X. 니을번 채무에 대해서 토지를 대물 변제하는 경우. O, X요. 맞습니다. 토지 대상이고 대물 변제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대물 변제 양도에 해당하고. O. 미음번입니다. 이주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 신고하는 경우. X라고 그랬죠? 올해 2020년 개정세법. 이주권은 반드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해야지 이렇게 이주권 가액만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 신고할 때는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비읍번 담보 목적으로 토지를 이전하는 경우에요. 예? 자, 양도 담보, 채권 담보 목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이전이 아니고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 그렇기 때문에 변제액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 처분권만 이전하니까 X저런들 이렇게 양도소득세 대상 문제는 양도소득세 대상과 양도의 유형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지문이 또 구성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비읍번 요거 X고 시읍번입니다. 상가 건축물이 수용되는 경우 공매, 경매, 수용 이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매매 이루어져도 보상금 받고 이전하니까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수용, 공매, 경매는 다 양도에 해당하고요. 상가, 건축물은 대상이 되고요. 자, 5. 이응번입니다. 재산세를 관할구역 내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조세 물납도 조세를 물납하게 되면 지자체로 저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대가를 받는데 무슨 대가를 받느냐? 조세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대물변제로서 조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토지 대상이고요. 그래서 5입니다. 그래서 자, 대상이 되는 것은 기역, 리을, 시옷, 이응 얘네들이 대상이 됩니다. 6번 문제는 25회 시험 때 문제인데 이건 문제집에서 기본 이론 강의할 때도 그렇고 기본서도 그렇고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소득세법상 대상 자산을 모두 고른 거 그랬는데요. 자, 지역권 대상입니까? 네? X.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5.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따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5. 영업권, 사업용 고정자산 이거 지문을 바꿨어야 되는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자, 곧
영업권 대상입니까? 사업에 여긴 분리되어 양도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권? 그래서 대상이 되는 것은 니은하고 디귿하고 미음번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215페이지 포인트 42번은 우리가 또 요약을 한번 훑어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요약의 핵심 요약으로 가셔가지고 몇 페이지 가시냐면 195페이지입니다. 문제집 195페이지 포인트 42번 테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양도는 여러분요. 자, 보세요.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그러면 양도소득세 양도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사실상 읊어보세요.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양도는 사실상 유상 이전에 돼요.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실질과세원칙상 등기등록을 과세의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 이건 취득세고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 변제액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이거 네 마음대로 알아서의 처분권만 이전하니까 사실상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 담보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 담보된 자산이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사실상 반드시 유상 이전이어야지 아까도 나왔지만 자 기출 29회 때 나왔지만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유상 이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서 양도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 줄줄이 쭉 읽으면서 때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서 섞어져 있을 때 다음 중 양도세 대상인 것은 아닌 것은 다음 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나왔을 때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왼편부터요. 매매요. 대표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매도, 교환, 거래, 양당세라 모두에게 양도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거 받고 내 거 이전. 법인의 현물 출자도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설립회사로부터 주식 출자 지분 받고 이전하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 대물 변제는 판례와 통칙 내용들 꼭 알아두셔야죠. 기억번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부동산을 이전했다. 돈 갚아야 되는데 변제기에 부동산으로 자 이전하면 사실상 이전됐어요. 부동산이 무슨 대가를 받느냐?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대물변제 양도에 해당하고 로서 니은번 이혼할 때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부동산 등을 이전했다. 그러면 역시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하고 손해배상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부동산을 이전한다. 역시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조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금방 봤죠?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지자체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하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번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 대물변제로서 양도에 해당하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표시를 보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대물변제했습니다. 이혼의 위자료를 주는데 만약에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주면 비과세 원래 대물변제니까 이혼의 위자료 양도에 해당하지만 비과세요건을 갖췄으니까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5번이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2위자 간의 부담보 증여의 경우에 수중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시가 5억 상당 토지를 갑이 을에게 증여하는데 거기에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그러면 수중자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을 수중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그 수중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만큼 증여자는 채무를 어떻게 됐어요? 면하는 대가를 받았다고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담보 증여의 경우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수용, 공매, 경매 반드시 요거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강제로 매매 이뤄져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8번이요. 담보로 이전된 부동산을 채무 불이행으로 매각, 변제, 충당.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양도 담보된 자산이요. 채무자가 변제기에 돈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제3자에게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거 완전히 대가 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매입한 채비지를 매각하는 경우. 자, 여러분 요거를 어떤 수강생분이 질문하셨는데 요거를 질문하셨더라고요. 자,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법 벌어지는
사업이 벌어지는 지역에 갑이란 사람이 A 토지 소유자인데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사업주군의 A-라는 토지를 환지받을 때, 자, 환지받으면서 지목도 바뀌고 지번도 바뀝니다. 그때 이 사업 시행자에서 원토지 소유자로 소유권 이전해 줄 때 이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자, 원토지 소유자들이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이게 보류지에 충당되는 토지다. 보류지 그러면 공익적 목적에 쓰려고 보류해 놓는 공공용지, 또 공사병에 대차게 한 땅 채비지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원토지 소유자 사업시행자 이전해 줄 때 이 토지가 보류지에 충당된다. 그러면 이거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공짜로 이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양도에 해당해야 되는데 왜 양도를 보지 않느냐? 정책적 목적으로 원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에서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세금을 부과하면 절차 늦어지고 사업비용 증가하기 때문에 정책적 목적으로 환지 처분으로 지목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지문에요, 채비지에 충당된다고 하면 이건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채비지를 매각해요. 자, 공사명이 충당해서 채비지를 매각한다, 양도한다, 또는 매각한다. 그러면 이거는 양도세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채비지에 보류지에 충당된다 그러면 충당되는 토지는 양도에 당하지 않고, 근데 매각해 채비지를 보류지를 채비지를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렇게 구별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10번입니다. 환지 처분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로서 해당 권리 면적이 감소된 경우, 감안지는 양도에 당한다고 그랬죠? 감안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감안지 양도에 당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 사업 벌어지는 지역에 갑이란 사람이 만약에 권리 면적이 300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리고 을이란 사람은 권리 면적이 100제곱미터입니다.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나중에 환지받을 때 얘 200제곱미터로 환지받았고, 자, 을은 또 역시 200제곱미터로 환지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끝나면 안 되고 청산 절차를 거치는데, 자, 그 청산 절차 거칠 때 보세요. 300에서 200을 줄어들었잖아요. 100제곱미터만큼을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거고, 얘는 청산 절차 들어갔을 때 청산금을 부담에 대해 수령해야 돼요. 줄어든 것만큼 받아야 되고, 환지 권리 줄어들었습니다. 감안지요. 자, 그 다음에 얘는 100에서 200 받았으니까 100제곱미터만큼을 취득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청산 절차 들어갔을 때 청산금을 부담에 대해 수령해야 돼? 부담해야지. 그래서 서민들이 이게 청산금 부담돼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증환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 됐고, 위에 거만 봅니다. 자, 이거 위에 거 보시니까 환지 권리가 줄어든 감안지는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래서 감안지, 환지 권리 줄어들면 권리 면적보다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액에 대해서는 뭐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시면요, 이어서 보시면 11번입니다. 지분 변동하는 그 공유물 분할. 지분의 변동 없는 공유물의 단수 물할은 자기 거 자기가 찾아간 거니까 대가 받고 준 거 없으니까 양도에 당하지 않는데,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대가, 공유지분권 대가 10%를 만약에 다른 사람, 공유자한테 이전했다, 그럴 때는 대가 받고 이전이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양도에 해당하고요. 자, 쭉 눈에 익혀뒀으면 이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방점을 또 찍습니다. 무상 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요. 반드시 유상 이전해야 되고,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근데 다만 양도 담보 자산이 아까 봤어요.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또 환지 처분으로 지번 변경되는 경우, 5번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지받은 토지를 보류지를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충당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단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예요? 2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토지 지적 경계가
토지가 전체 토지가 있는데 경계가 이렇게 삐뚤삐뚤해서 갑소유고 여기는 을소유인데 경계가 삐뚤삐뚤하니까 경계를 합리적으로 정하기로 합니다. 그럴 때 갑과 을 토지 교환이 이루어질 때 이 부분과 이 부분 갑과 을 교환이 이루어질 때 이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분할된 이 빗금친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 몇 프로?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자, 초과하면 양도로 봅니다. 7번입니다. 매매 원인 무효소유에서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이있어요. 소유권이 환원. 소유권 환원에 동그라미요. 환원. 자, 잘못 온 거 돌려주는 거니까 대가 받고 이전이 아니에요. 직접 대가 받고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8번입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신탁 동그라미야. 명의 신탁 포함해서 여러분 시험 지문에 딴 거 없어요. 시험 지문에 보세요. 시험 지문에 신탁, 그러니까 소유권 환원, 그 다음에 신탁, 이거 들어있잖아요. 명의신탁 포함해서 신탁 지문에 또는 환원 이거 들어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믿고 맡기는 거지 직접적인 대가 받고 이전이 아니고요. 잘못 온 거 돌려주고요. 그래서 환원, 신탁 들어있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문에 이따가 문제 풀 때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환원, 신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9번입니다. 배우자 직계존 미속간의 양도요. 에이, 무슨 한 입을 덮고 다니면서 부모자 직간의 양도냐. 증여로 어떻게 합니까? 추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남편이 자다 말고 자기 부인 깨워 여보 일어나봐. 내가 내가 서울 송파에 있는 아파트를 10억에 샀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5억이 됐어. 내가 당신에게 특별히 10억 1,000만 원에 팔려고 하는데 살래? 고마워 여보. 자, 그러면서 매매계약서 쓰고 저희 친정아버지가 2억에 샀던 아파트인데요. 지금 이게 한 4억 정도 됐대요. 저한테 주시려고 하는데 그냥 명의 이전하면 증여세 많이 나온다며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저희 친정아버지가 2억에 산 건데 저한테 2억 1,000만 원에 파는 거로 매매계약서 쓰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는 원칙으로 뭐 한다고요? 증여로 추정합니다. 증여세 부과됩니다. 단 배우자 직계존 미속간에도 대가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가 입증되는 경우 어떤 건지는 우리 뒤에 문제집에 문제로 나와 있어요. 9번, 10번입니다.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로 인한 경우요. 자, 이혼할 때 대표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공동소유재산인데 내 목 내가 찾아간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1번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요. 예를 들어서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있는데 갑이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을로부터 채무자고요. 예, 채권자입니다. 근데 이 부동산은 채무자 갑소유가 아니라 병이란 사람 소유입니다. 이럴 때 병을 우리가 물상보증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부동산 임대업에서도 나왔습니다. 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사용대가를 받으면 이것도 뭐라고요? 임대업, 사업소득입니다. 자, 그런데 채무자가 변제에게 돈을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이 부동산을 경매에 넘겼습니다. 자, 물상보증인 평은 이게 왜 내 말벼락이냐는데 절대 남의 손에 이거 못 넘어가게 자 경매에 참여해서 이 물상보증인 평이 재취득합니다. 자, 이랬을 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채무자는 경매에 참여할 수 없지만 물상보증인은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 공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한다. 이때 자기는 여러분 집에 있는 자기도 아니고 도자기도 아니고 물상보증인 자기 본인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 줄줄이 다 깨고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 뒤로 갑니다. 문제집으로 가서 포인트 42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어디냐면 문제집은 여러분 어디냐면 215페이지입니다. 문제집 215페이지 포인트 42번 별표 3개 합니다. 역시 여기 5개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별표 3개가 만점이죠. 너무 많이 하면 저기 하니까 별표 3개가 만점인데 하여튼 5개 중요하다는 얘기고 7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26회 때 기출문제인데 역시 또 얘네들 똑같이는 안 나오겠지만 얘네들 나와 있는 지문의 것들은 또 출제될 수 있습니다. 보시면 1번이요.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신탁 들어있잖아요. 신탁 아까도 봤고 신탁 들어있으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번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한 이혼의 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이혼의 위자료
왜 어떤 여자가 헤어지면서 전 남편한테 위자료를 주는데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줍니다.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러면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대물변제로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번 해당하는 거 옳죠? 3번입니다. 공동 소유 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했다가 공유 지분 변경 없이 그 공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했습니다. 지분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간 거니까. 4번이요.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 공매로 인해서 자기가 재취득합니다. 이때 자기 누구 자기? 물상보증인 자기요. 본인.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5번 매매 원인 무효소유에서 매매 사시 원인으로 판시돼서 환원될 경우 환원, 신탁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2번 정답입니다. 8번 여러분이 28회 때 건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자, 216페이지 9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9번 문제 별표시 하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단 고자가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며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는 아님 그랬습니다. 자, 대상이 되면 O 아니면 X를 외치면서 봅니다. 기억번 관련 법령에 따른 지적경계선 변경에 따른 토지 교환 관련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경우. 예? 아이고 답이 엇갈리시네 여러분들. 아까 이거 그림 어디 갔어? 지워버렸네. 지적경계선 삐뚤삐뚤 해가지고 합리적 정하기로 할 때 교환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자, 다만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를 초과하면 안 되는데 요건 충족했다고 했으니까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X고요. 니은번입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채무 인수액 상당액이요. 이거는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갚을 돈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봅니다. 양도에 해당합니다. 채무 인수액. 5. 디귿번입니다. 이혼으로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민법 규정에 따라 재산분할해요. 내 거 내가 찾아간 거죠?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재산분할로 인하니 전혀. 하여튼 여러분들 주부 수강생 여러분들 뭐 남편 명의로 부동산 다 돼 있다고 해서 쫄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재산분할 정권 행사하면 내가 집에 소득권 온전만 했어도 한 40% 정도 내가 내 목 내가 가져갈 수 있잖아요. 자, 어떤 기여를 했냐고요? 난 집에 있었는데 나의 빛나는 내조와 헌신에 입어서 여러분의 신랑분들이 사업하거나 직장 다녔으니까요. 자, 이거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리을번 토지가 공매되는 경우 공매, 경매, 수용 양도에 당합니다. 5. 자, 도시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지목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 걸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기역, 디귿, 미음번 2번이 정답입니다. 10번 23회 문제는 여러분이 기본서 할 때도 했었어요. 그래서 나오고 여러 번 받고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는데 반복되니까 다만 제가 뭘 보려고 하냐면 미음번을 좀 보려고 합니다. 미음번만. 보기에서 미음번만요.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했어요. 뭐 건설업자든 주택 신축 판매업자든 업자가요, 사업자가 팔았어요. 그럼 뭐예요?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고 여기서는 더군다나 보니까 판매란 말 들어있고 신축이란 말 들어있고 주택이란 말 들어있잖아요. 주택 신축 판매니까 뭐예요? 건설업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자, 시험 지문에 주택 신축 판매업자라든가 아니면 건물 건설업자라든가 이렇게 사업자가 팔면 뭐다? 사업소득입니다.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팔아야지 양도소득이죠. 그래서 미음번 아닙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고 보시면 됩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요. 등기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 아니며 조정대상 지역 아니고요. 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한 남편의 주택을 이혼 위자료로 아내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 아까 요약에서 봤었는데요. 대상 양도세 과세되지 않는 경우 그랬습니다. 과세요, 과세되지 않아요. 대물변제긴 한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췄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되지 않는 거 물어봤으니까 1번이 정답이죠. 2번입니다.
갑을병이 균등하게 공동 소유한 토지를 갑지분 40%, 을지분 30%, 병지분 30% 지분으로 분할하면서 대가관계가 있어요. 지분이 변동하는 공밀 분할이잖아요. 그래서 지분이 종전보다 늘어난 사람은 갑은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지분 감소로 변동된 을과 병은 대가 받고 이전했으니까 양도해당합니다. 지분이 변동하는 공밀 분할이잖아요. 지분 감소로 변동됐을 때 양도해당합니다. 그래서 2번은 양도세 과세될 수 있고요. 3번 부동산을 동등 가치로 대금 수수 없이 상호 교환하는 경우인데, 어떤 수강생들은 대금 수수 없이 여기에 필 꽂혀가지고 무상이니까 양도세 과세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 계시는데, 원래 교환은 대금 수수는 없어요. 서로 부동산을 갑소유 A 건물, 을소유 B도 서로 맞바꾸는 거잖아요, 동등가치로. 그러니까 자, 대금 수수 없이 원래 없는 거예요. 교환은 양도해당합니다. 양당사 모두에게. 그래서 이거 3번 양도소득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4번 양도 담보로 된 자산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 완전히 매각한 거죠? 양도해당합니다. 5번 또 반복되네요. 부담부 중에 수승자가 증여자 채무 인수한 경우 이거는 채무 인수액은 양도해당하고요. 12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반복되는데요. 소득세법상 양도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이요. 공유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로 분할한 때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분할된 그 공유토지를 소유주별로 재분할한 경우는 이를 양도로 본다. 아까 봤잖아요, 문제에서, 앞선 문제에서. 자, 지분이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뒷동네 틀렸습니다.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지분이 변동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취득한 보류지를 매각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다. 아까 환지받은 토지를 보류지를 매각할 때는 양도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3번 지문입니다. 양도로 하면 매도,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을 과세의 조건으로 한다. 실질과세인상 사실상 이전만 하면 되잖아요. 등기 등록을 과세의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4번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항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 여러분, 항상 때문에 틀렸죠? 다 냄새가 나잖아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남편이 부인한테 부담부 증여했더니 알았어 여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자녀한테 부담부 증여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아버지, 내가 알아서 갚을게요. 알바 뛰어가지고 수능 준비하는 틈틈이. 결국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 부담부 증여하면 자, 그 채무 인수액은요. 채무 인수액은 보세요. 5억짜리 토지를 증여하는데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이럴 때, 자, 수증자가 채무를 내가 알아서 갚을게.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자, 원칙적으로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 인수액은 누구한테요? 증여자한테. 채무 인수액 부분은 상당액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3억 부분은, 자,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만 근데 이제 수증자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 갚아야 하는 돈 뺀 5억에서 3억 뺀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은 이것은 뭐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에 해당되고요. 증여에 해당되고. 그런데 이렇게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하면 알았어요 여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알았어요 아버지, 수능 준비하면서 갚을게요. 저 알바 뛰어가지고. 그럴 때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서 뭐가 부과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채무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도 부담부 증여도 채무 인수액도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자녀한테 집 사줄 때 그냥 집 사주는 것보다는 대출 끼고 전세 끼고 집을 사줘가지고 이 부분은 양도세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증여세로 계산하면 단순 증여하는 것보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어서 많이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대가 입증이 되면 채무 사실에.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틀렸습니다. 항상 양도로 오지 않는 것은 아니고 대가의 채무인사실이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5번 법정 요건을 갖춘 양도담보계약에 의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않되 채무불이행으로 변제 충당한 때는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요거죠 여러분들? 네, 정확히 양도담보 이해하시고 5번 정답입니다. 넘어갑니다. 218페이지 13번 문제는 옛날 기출문제 좀 변형한 건데 요 얘기 이거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23회 때 문제인데요. 부담보증에 관한 양도책 계산과 관련한 요 내용은 뒤에는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 30회 기출문제 어려운 내용을 뒤에서 볼 거고 요건 맛배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의자 갑이 2020년 중 아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고의자 을에게 부담보증하고 을이 갑에 해당 피담보 채무를 인수한 경우 양도책 계산 시 상업용 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지금 부담보증했다는 얘기죠? 수증자가 인수했고 그러면 부담보 증여시 양도차익 계산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부담보 증여시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여기 봅니다. 자, 부담보 증여할 때 양도차익 계산이요. 다음에 또 한번 할 거예요. 자, 뒤에서 양도차익 어떻게 계산하냐? 먼저 계산을 보면 양도가액은 보세요. 양도가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양도 당시 재산가액이요. 양도 당시 재산가액 곱하기 증여받은 재산 분의 채무 인수액을 곱해서 구해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사례에서 만약에 5억짜리 토지를 증여하는데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수증자 인수하기로 했을 때 이때 보세요. 양도 당시 재산가액이라는 것은 얼마냐면 5억이에요. 누구 입장에서 봤을 때? 증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은 5억이고요. 얘한테 양도소득세 부과되니까. 그 다음에 수증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증여받은 당시 재산가액이 얼마예요? 5억짜리 토지를 증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양도 당시 재산가액과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이게 같게 돼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부담보 증여시 양도책 계산할 때 만약에 여러분 양도가액이 얼마냐? 양도가액은 무조건 이 채무인수액 상당액이 양도가액이에요, 무조건. 자, 그러면 저 사례 같으면 3억 원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보세요. 취득가액은 시험의 조건에 나와요. 취득 당시에 얼마였는지, 취득 당시 재산가액 얼마였는지 나와요. 여기다가 증여받은 재산가액분의 자, 채무인수액을 곱해서 구해요. 그러면 여러분 봅니다. 저 사례 같으면 이제 취득 당시 재산가액이 얼마인지 안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예를 들어서 저 사례 같으면 5억이고 채무액은 3억이에요. 자, 1억의 5분의 3이니까 얼마입니까? 1억의 5분의 3이면 얼마예요? 6천만 원이지 뭘 1억의 5분의 3이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봅니다. 보기를 보니까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8천만 원이요. 취득 당시 기준유가 5억,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항상 기준유가는 필요 없어요.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이 5억 원입니다. 자,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5억이라는 얘기고 상업용 건물에 금융회사로부터 차입금 1억 원 있고 채권 1억 2천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액은 얼마예요? 1억입니다. 실제 빌린 돈 1억 원.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를 보니까 부담보증시 양도책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요해 23회 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왠지 시험에 올해 계산 문제 이 동네 쪽에서 다 이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 부담보증 양도책 계산. 그래서 23회 시험 때 제가 시험장 가기 전에 지금도 아마 카페에 그 올렸던 글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시험장 가기 전에 왠지 꼭 보고 가야 되는 거. 그래가지고 지문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계산 사례 문제 2문제 올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자,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저는 양도책을 구하라는 문제로 출제했었는데 근데 이 시험은 취득가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더 쉽잖아요. 자, 이 문제를 보니까 지금 취득 당시 재산가액은 얼마라고 돼 있어요? 취득 당시 재산가액이 얼마예요? 8천만 원이라고. 예? 8천만 원이 돼 있잖아요. 증여받은 당시 재산가액은 얼마예요? 5억. 채무액은 얼마예요? 1억. 8천만 원에 5분의 1이니까 5, 1은 5, 6, 30 얼마입니까?
8천만 원의 5분의 1이면 얼마냐고요? 5로 나누니까 얼마입니까? 취득가액은 1,600만 원이 되겠죠. 1,600만 원. 자, 그래서 만약에 양도차익을 구해봐라 그랬으면 양도가액은 얼마예요? 양도가액은 얼마냐고 여러분들. 채무인수액 상당액이니까 양도가액은 얼마예요? 1억 원. 자, 1억에서 1,600 빼니까 양도차익을 구하라고 그랬으면 얼마입니까? 8,400만 원.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자, 양도가액은 부담부정시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가액은 채무인수액 상당이 되는 거고, 취득가액은 조건에 나와요. 취득 당시 재산가액에다가 증여재산가액분의 채무액을 곱해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뭐 또 나오지는 않겠죠. 계산 문제로는. 하여튼 3번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 양도를 하면 먼 한입을 돕고 사는 부모 자식 간의 양도냐 증여로 추정하는데 단 대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그 대가 입증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이제 나오는 그 문제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뭐 공매 경매라든가 파산소원 처분된다거나, 자, 등기등록을 유한 재산을 교환한다거나 이런 건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고저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국내 자산을 가정하고요. 1번 사업용 고정자산. 자, 토지와,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인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토지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 대상이다. 맞죠, 여러분들?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하니까. 2번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자, 이거 비과세 종류에서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3번입니다.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하는 경우로서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반대로죠. 지금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20% 어떻게 했어야 돼? 초과하지 아니했어야지. 초과하면 양도로 봅니다.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초과하지 아니했어야 되는데 초과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엑스연들 초과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초과하니까 양도로 봅니다. 이거 보지 않는다 틀렸었고요. 3번 정답. 4번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지번이 변경된 경우로서 환지처분 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감소돼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양도로 본다. 감안지 청산금 수령하고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과됩니다. 5번이요. 보류지로 충당된 토지 외에 사업비용의 추가 발생으로 새로운 토지가 추가로 사업시행자에게 충당됐을 때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것도 눈에 한번 익혀둡니다. 자, 추가됐어도 보류지에 또 추가됐어도 이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뭐 정책적 목적에 변함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3번 정답입니다. 자, 고개를 한번 드시고요. 220페이지 양도 및 취득식인데 고개를 한번 듭니다, 여러분들. 다시 스트레칭 한번 합니다. 목 운동 다시 한번 합니다. 반대로 돌립니다.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다시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어깨 돌리시고. 자, 올해 뭐 여러분 하여튼 뭐 더위도 여러분한테 시련이 될 것이고, 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또 뭐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잖아도 머리가 띵해지는데, 그죠? 문제 한 10문제 풀면 머리 띵해지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띵해지는데 마스크가 있으니까 자기 이산화탄소를 자기가 마시니까 더 머리가 띵해지고 막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잘 우리가 이겨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220페이지 포인트 43번 양도 및 취득식인데요. 앞에 포인트를 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 앞에 핵심 요약을 좀 봅니다. 자, 어디냐면 196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 포인트 43번 양도 및 취득식입니다. 자, 올해 양도 및 취득식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매년 나오는 건 아니지만 올해는 잘 보셔야 한다는 거. 별표시를 또 3개 하시고 보겠습니다. 일반적 거래 나오는데요. 자,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세, 양도 및 취득시는 원칙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를 보니까 사실상 대금 청산입니다.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이에요. 대금 청산일. 그래서 주의할 것은 계약상 잔금지율이 아니라는 거. 취득세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원칙 어느 때를 취득세상 취득시로 했어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 원칙 언제? 계약상 잔금지율이 원칙이었잖아요. 근데 계약상 잔금지율이 명시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럼 언제였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지. 이게 탁학시고 우리가 공부할 때 그거 할 때는 알겠는데 이렇게 시간 지나면 까먹는 거. 그래서 이제 또 비교도의 특강도 하고 계약상 잔금이 명시 안 됐다 취득세는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이고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이고 등기일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국수, 공판, 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어느 때? 사실상 잔금지급일이고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언제고? 등기일이고 자 그런 겁니다. 취득세는 원칙 계약상 잔금지율인데 양도세는 계약서와 상관없어요. 실제 대금이 청산된 날이고 이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는 양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나 부가세금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 금액이 청산됐을 때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제외고 포인트고 그 다음에 예외 자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언제고요?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그럼 언제요? 등기 접수일이고요. 이거. 그 다음에 장기 할부 조건 매매예요.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할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할 때 장기 할부 조건 매매는 중 빠른 날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어요. 자 소유권 이전기 접수일하고 인도일 사용수기를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자, 첫 할부금 지급일이다. 마지막 할부금 지급일이다. 아니에요. 장기 할부 조건 매매는 언제다? 중 빠른 날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 개시일이고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받은 날입니다. 취득세에서는 증여받은 자산은 어느 때를 취득시했습니까? 아우 역시 우리가 기억의 한계를 마구 노출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취득세에서는 어느 때를 취득시키기로 했어요? 증여받은 자산? 그렇죠. 자 우리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요. 취득시기 보면 취득세에서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계약일이요. 증여계약일.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증여계약일입니다. 계약일. 무상취득. 취득세에서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그 계약일입니다. 계약일. 근데 양도소득세에서 증여받은 자산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한다고요? 증여받은 날이요. 증여받은 날이 언제냐에 대해서 부동산은 등기일, 동산은 인도일을 의미한다고 판례와 소득세법 기본 통칙에 나와 있는데요. 자, 부동산은 등기일, 동산은 인도일을 의미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우리 시험에서 묻지 않습니다. 이거 뒤바꿀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 양도세는 증여, 받은 날. 다르다는 거 구별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가건설 건축물이요. 건물을 지어서 갖고 있다 팝니다.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냐? 허가받은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불입니다. 취득세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양도소득세는 사용승인서 교불입니다. 근데 사용승인서 교불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을 하면 그날이고요. 무허가 건축물 29회 때 나왔는데 무허가 건축물은 허가 절차가 없으니까 지가 건물 지어놓고 뭐한 날? 사실상 사용한 날이고요.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이고요. 근데 시험에서는 29회 시험 때 나중에 추후 사용 승인 받은 임시 사용 승인 받은 날 아닙니다. 자, 사실상 사용일이고요.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취득 시는 언제냐?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에요.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얘기 드렸잖아요. 산신령님과 나무꾼 얘기. 자, 환지받은 토지는 토지 지목이 변경되거나 자 그런다 할지라도 토지의 동일성이 변동이 없으니까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고 환지 처분으로 권리 면적보다 증가 감소가 있는 경우에 이거는 이번에 환지 처분으로 새로 받았으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빠지면 틀려요. 환지 처분 공고일 그럼 틀려요. 양도소득세에서나 취득세에서나 환지 처분 공고일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하면 항상 다음 날 있는지 꼭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미완성 미확정 자산. 완성 확정 전에 대금이 청산된 자산은 완성 확정된 날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사용수익이 된 걸 세금으로 귀속시키기 때문에 완성 전에 대금이 청산됐어도 대금 청산일이 아니라 언제라고요? 완성 확정된 날이에요. 경매, 공매로 취득한 자산은 경매대금 완납한 날이에요. 경매일이 아니에요. 경매일은 계약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경매일이 아니라 경매대금 완납한 날. 과점주주의 주식거래,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이건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민법상 시효 취득한 부동산 취득 시요. 민법 245조 1항 평온 공연하게 소의 의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에 이렇게 돼 있지만 양도소득세는
시험할 일도 아니고 등기 접수 일도 아니고 언제라고요? 점유계실. 20년 전 그때부터 사용 수익을 시작했기 때문에 평공연하게 점유계실이라는 거. 그 다음에 법원의 무효 판결로 환원된 자산의 취득이요. 그 자산 당초 취득일이지 확정 판결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요거 자 잘못 갔다면 한 돌씩 얘기해 드렸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한번 잘못 갔다는 오해 기억사는 내 인생에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갑과 을이 부동산 거래했는데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서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환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무효 판결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 이 을에서 갑으로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해요, 해당하지 않아요? 환원, 신탁 돌려준 거니까 직접적인 대가 받고 이전이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주인공은 누구냐면 갑이에요. 무효 판결로 돌려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합니다. 자,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자, 이 자산 법원의 확정 판결로 돌려받았을 때를 취득 시기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갑이란 사람이 애초에 이 부동산을 정이란 사람으로부터 당초에 취득했을 때를 취득시로 할 것인지,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한다고요? 당초 취득일이지 확정 판결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잘못 갔다 오역의 역사는 내 인생에 없는 거예요, 이거. 자,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받은 자산 양도할 때. 그래서 돌싱들한테는 내 인생에 자, 나 한 번 갔다 온 역사 없어요. 나는 진짜 지금부터 처음이에요. 뭐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당초 취득입니다. 당초 취득이요. 네. 자, 이거.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수용이요. 수용은요, 동그라미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하고요. 사실상 잔금청산일 수용 개시일 중 빠른 날이에요. 이것도 중 빠른 날을 밑줄 그어놓고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틀리다고 그랬어요. 수용 중 빠른 날입니다. 장기할 무조건 매매도 중 빠른 날이고요. 근데 동그라미 2번 주의하죠.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입니다. 공탁한 날 X예요. 공탁한 날로 바꿀 수 있는데 아니에요. 토지 수용권자가 보상금 주려고 그랬더니 공부상 소유자와 어떤 사람이 소송 중이에요. 자기 거라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보상금을 누구한테 줘요? 공탁합니다. 그랬을 때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입니다. 공탁한 날이 아닙니다. 자, 문제로 가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포인트 43번 우리가 요약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인 취득 시기, 자 포인트 43번 문제를 풀어봅니다. 오늘 보니까 뭐 저 문제 풀면은 문제 풀고요. 좀 맞아 이거 문제 풀고 오늘 224페이지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문제 25번 문제까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요. 잠깐 끊었다가 집에 가면 안 돼요. 짧게 네 타임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하면 좀 저기 하려나? 그럼 길어지려나? 잠깐 한 5분만 조금 쉬었다가요. 이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아까 PPT를 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전범위 아까 중요 지문 이런 것들 중요 지문 잘 보셔야 돼요. 맨날 저보고 시험에 나올 것 좀 찍어주세요 막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중요한 거 막 마음을 두어서 막 중요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 자료 주면서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얘기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막 마음에 가는 것들 가서 잘 들어보면 제가 특별히 마음에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가요. 중요 지문 정리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220페이지부터 문제 풀고 자, 몇 문제 안 돼요.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마지막 타임에 자 중요 지문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